네, 필살기 고수외전.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주목할 만한 업종과 그 안에서의 탑픽 2개씩이 공개됩니다.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의 히든주가 또 함께하니까요. 끝까지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성 전문가는 엔터주를 준비하셨습니다. 호재가 또 있어요. 올해 초에 열리게 되는 드림 콘서트 2026이 중국 후난 위성 TV로 송출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확정 이슈 때문에 지금 SM이나 하이브 같은 엔터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진성 전문가님,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된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한령이 전면 해제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해빙기가 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즉 완화 신호에 가까운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드림 콘서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열리다가 이번에 역사상 첫 해외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드림 콘서트는 2026년 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홍콩 카이탁 스포츠파크에서 개최가 되고 그 실황이 중국 휘난 위성 TV로 송출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유는 후난위성 TV 자체가 중국 전역을 커버가 되는 대형 채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K-팝이 중국 주류 TV 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격 해제라고 말하려면 중국 본토에서의 대형 공연 허가 그리고 OTT 방송에서의 한국 콘텐츠가 정시 유통 확대 등 상업 활동의 정상화 같은 후속 사례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빈 방문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하는 내용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에이펙에서도 중국 내에서 K-팝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드림 콘서트 2026 공연이 후난위성 TV를 통해서 전국 송출이 된다는 것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한 양국 정상들의 회담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보니까요, 엔터 업계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으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고요. 증권가에서 전반적으로 하이브뿐 아니라 엔터 쪽의 실적 이야기를 좀 장밋빛으로 보던데 어떤 근거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한령 여부와 별개로 2026년에는 실적 자체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업계 전반이 그리고 신인 발굴, 대비, 컨텐츠, 투어 준비 등 선투자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서 체감 성적표가 약간 아쉬웠던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6년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네. 네, 대표적으로 하이브는 BTS 완전체가 복귀가 1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913억에서 2026년은 4,785억 원으로 5배 이상 퀀텀 점프하는 그림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26년 2,027억 원에서 전년비 16.1%, JYP는 1,765억 원, 전년비 15.4%, YG는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이후에 2026년 865억 원으로 추가 개선 전망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컴백하는 대형 IP, 투어, 그리고 MD, 플랫폼을 통한 매출 확장이 동시에 걸리면서 레버리지가 큰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6년은 BTS, 블랙핑크, 그리고 빅뱅 등의 대형 IP 컴백과 투어가 겹치면서 매출 증가와 믹스 개선으로 인한 이익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를 이제 관심 섹터로 준비하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중일 갈등이라는 변수는 어떠할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11월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중일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다국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K-팝이나 이런 쪽이 또 불가피하게 좀 피해를 보는 부분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엔터주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 즉 단기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11월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인해서 양국 갈등이 좀 커진 건 사실이죠. 다만 업종 전체를 꺾는 구조라기보다는 중국 노출도와 아티스트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별적 리스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K-팝 쪽도 이미 다국적 그룹, 특히 일본 멤버가 있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현지 이벤트가 취소가 된다거나 변경이 되는 사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업종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엔터사는 수익원이 월드 투어, 즉 미국이라든지 유럽, 동남아, 그리고 굿즈, 라이선싱, 글로벌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변수는 필수 실적이라기보다는 열리면 추가 상방이 붙는 옵션에 가깝고 갈등이 길어져도 글로벌 투어 중심으로 실적을 방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별 큰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네. 일본 멤버 포함 그룹 중심 편성된 엔터주에는 리스크가 약간 있다. 다만 글로벌 분산이 잘 된 회사는 충격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쪽이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 이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엔터주보다도 더 많이 눌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앞서서 뭐 드림 콘서트가 중국에 송출된다라는 이슈를 짚어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한알령 해빙기가 본격화되면 드라마 콘텐츠 쪽도 좀 기대할 여지가 많아질까요? 네,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엔터주 못지않게 그동안 눌려있던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드림 콘서트가 중국 휘나인성 TV 송출이 확정됐다는 점 자체가 시장에서는 교류 재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K-팝보다 드라마는 회복 속도가 더 조건부적으로 약간 눌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공연이라든지 음악보다 드라마, 예능 쪽에 심의라든지 편성, 수입 쿼터 같은 규제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수혜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IP 라이브러리와 히트작 보유 제작사인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네. 뭐 콘텐트리 중앙 등 사마 네트워크스 등처럼 팔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곳이 1차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이 유통이고 채널 종합 콘텐츠사인 CJENM 등도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는 게 붙어야지만 재밸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짧게 짚어봤고요. 함께 하시는 김동아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 게 2026년 이제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업종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쏠림 현상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제 이런 IT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적인 수혜가 나타날 때 좀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이제 배경이 한한령 해제 이슈를 이제 부각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한한령의 해제 시에는 이 SM이 전통적으로 중국 포지셔닝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그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중국 개방 시에 이 컨텐츠 바이어 추가로 해서 해외 판권 리쿰률이 일단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들은 특히나 이제 영화사 같은 경우는 이 리쿰률이 급등을 하면 이익 레버리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BTX의 완전체가 컴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 그 최진성 대표님의 강의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섹터는 바로 엔터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종목까지 들여다볼 텐데.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의견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탑픽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엔터 관심준 어디일까요? 자, 먼저 가볼 곳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역시 하이브가 먼저 등장을 하네요. 전원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의 재개 이슈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BTS의 이런 활동은 그대로 하이브의 상당한 실적 개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신 걸까요? 네. 일단은 BTS 완전체가 활동 재개한다는 게 하이브 실적 개선에 절대적으로 우세한 이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BTS는 2025년 6월을 전후로 해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 봄 새 앨범과 월드 투어를 준비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가 실적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BTS가 중요한 건 음원만이 아니라 수익의 엔진인 투어 그리고 굿즈, 플랫폼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 투어는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흥행이 확인되면 추가 회차가 붙으면서 레버리지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6년에 BTS의 대형 투어가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어가 열리면 굿즈 그리고 라이선싱 매출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팬덤이 큰 아티스트, 즉 BTS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한 번이 굿즈와 컨텐츠, 소비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TS가 위버스라는 곳에서 복귀 계획을 직접 공유를 했죠. 위버스는 하이브가 보유한 팬 플랫폼이라서 활동이 커질수록 플랫폼 트래픽과 유료 상품 그리고 커머스 같은 부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BTS 같은 대형 IP가 복귀를 하면 투어는 결국 이익 정상화로 인해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BTS 외에도 뉴진스가 있습니다. 이제 복귀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이슈 때문인데 이것도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뉴진스의 복귀는 뭐 단순한 활동 재개뿐만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 경영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해소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진스 이슈는 지난 1년여간 하이브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고 그게 완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정상화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짚어보면 실적 측면에서는 뉴진스는 음원이라든지 앨범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MD, 콘텐츠 파급이 큰 IP라서 활동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 얻어올 실적이 바로 하이브 연결 실적에 기여하는 폭이 커집니다. 네.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진스의 다니엘이라는 그 멤버가 있는데 복귀가 되지 않으면서 완전체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주가 측면인데요. 투자자들은 얼마를 벌까만큼이나 예측 가능하냐를 봅니다.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판단과 독자 활동 제한 등을 내린 뒤에 멤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해석해서 주가에 우호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이브 주가엔 플러스, 실적엔 일정 정상화 이후에 시간차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뭐 연예 기획사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위버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위버스 같은 경우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하이브 쪽의 플랫폼 매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하이브를 단순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밸류로 보게 만드는 핵심 근거가 맞습니다. 하이브가 2020년도 무렵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 축이 바로 위버스입니다. 네. 위버스는 커뮤니티, 콘텐츠, 그리고 커머스, 멤버십을 한 번에 묶는 팬덤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버스는 출시 이후 빠르게 커지면서
2020년 상반기 매출이 1,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를 했고 매출 비중도 9.7%에서 39.3%로 확대됐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즉 아티스트 활동이 늘 때마다 플랫폼 매출이 같이 레버리지로 붙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 네. 또 지금은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브가 공시 실적 설명에서 밝힌 기준으로 2025년 2분기 MAU 1,090만 명에서 3분기에는 1,160만 명까지 수준까지 거론될 만큼 이용자 기반이 커졌다는 거죠. 이용자가 늘면 커머스 안에서 결제와 유료 멤버십, 확장 여지도 함께 커집니다. 정리하면 위버스가 글로벌 팬덤을 플랫폼 안에 붙잡아두면서 하이브의 플랫폼 매출 급증에 실적 기여로 했고 이게 하이브를 아티스트 컴백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팬덤 생태계를 소유한 회사라고 보게 만드는 핵심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여러 가지 모멘텀,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접근 전략 세워봐야죠. 어떤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 게 투자자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가 될까요? 네, 하이브는 제가 2025년 11월 3일 날 히든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2026년이 다시 주가 랠리를 보여줄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차 시초가에서 32만 원과 30만 원까지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2차 매수는 30만 원 이탈 시에 28만 원까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로 보시면 36만 원에서 40만 원과 돌파를 보시고 그리고 중기, 장기 플랫으로 보신다면 황제주까지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브에 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픽. 이번엔 엔터에서 어떤 종목이 등장할까요?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엔터주 S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본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 흐름을 다시 굳히고 있습니다. 공연 확대, MD 라이선싱 매출 성장, 자회사의 수익 개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네, SM은 아티스트 본업 중심으로 다시 구조적 성장 궤도를 굳히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우세합니다. 이유는 공연 확대, MD 라이선싱 성장, 그리고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연이 실적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네. SM은 글로벌 투어가 늘수록 티켓뿐 아니라 현장 MD가 같이 붙고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최근 분기에서 콘서트 매출과 MD 라이선싱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확인시켜줬어. 두 번째로는 MD 라이선싱은 IP 확장이 곧바로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단순 굿즈를 넘어서 팝업 캐릭터, 브랜드 협업, 게임, 콘텐츠 콜라보까지 붙으면서 분기 단위 매출 체력이 두터워졌고요. 이 축이 강해지면 컴백이 없더라도 수익이 방어되는 구간이 생기죠. 셋째로는 자회사 쪽이 실적의 숨은 레버리지인데요. 증권가에선 드림메이커, 일본 법인 등 연결 자회사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알짜 자회사 하나가 2025년도부터 연결 편입되면서 2026년엔 온기 반영 효과로 이익 기여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6년 컨센서스도 매출 1조 2,696억 원, 영업이익 1,901억 원 수준으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SM은 투어 확대, MD 라이선스 성장, 그리고 자회사 턴어라운드가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서 엔터 내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최진성 전문가의 엔터 두 번째 토픽은 바로 SM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투자 가능성이 높은 밴드를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저항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매수하기가 딱 좋은 시점이라고 네네.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1차 시초가부터 11만 6천 원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차 매수는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까지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구간은 15만 원에서 17만 원과 돌파를 보시고 또 중기 플랫으로 보신다면 19만 원 돌파도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엔터 전략을 세워봤고요. 더 추가적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